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2차의 노무사의 우리 경영 조직론. 여러분이 잘 알지만 노무사 시험이 날로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죠. 여러분에게 1차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통 이제 노무사에서 시험에 참여하는 분들이 옛날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사법고시 제도가 로스쿨로 바뀌다 보니까 그때 있었던 사람들, 노무사 쪽이 그래도 가까우니까 노무사 쪽에 많이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무사가 옛날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들으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고 거의 한 7,000명 정도 1차에 이 7,000명 정도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1차는 물론이고 2차에까지도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시험을 갖다 볼 때 어떻게 하면 좀 찍어줄 수 없나, 이 광범위한 범위, 시험의 출제 범위가 너무 무한정 늘어난 이런 입장에서는 찍는다는 말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2011, 12, 13위 때 신림동 쪽에서 최고의 노무사 학원에서 1타 강의를 저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찍으면 정말 찍어졌어요. 왜? 출제위원들이 어느 범주 내에서 시험을 내겠다 이랬는데 요즘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굉장히 획기적인 문제 변환으로 가더라. 그럼 이걸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런데 책 한 권 달랑 공부해서 시험에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2차는 더 오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책에서 얘기하는 이야기 중에 시험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사례를 갖다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케이스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하여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을 갖다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평면 처리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이 4단계 수준으로, 그래서 1단계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1, 2, 3의 단계로 일단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저희 책에서는 바로 조직론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론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에다가 좀 더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갖다 알아야 할 내용과 심화까지, 마지막 심화까지 2단계까지 진행을 갖다 우리가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맨 먼저는 이제 여러분 잘 알면 기초 다지기다 하고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내용 정리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시험을 갖다 확대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초에서부터 기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느냐, 내용 정리로 넘어가고 세 번째 단계 심화로 간다 그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조직의 이야기 속에서 조직행위론, 조직론에서는 굉장히 이 부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조직의 이야기를 갖다 할 때는 이렇게 단계별로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된다. 책 하나에 의하여 쭉 설명하고 끝내버리는 이런 문제로 가다가 보면 답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조직론의 이야기 책을 갖다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보지만 저 책에서는 맨 먼저 비전공 학생이 해도 기초적인 부위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요거는 1차의 경영조직론과 겹치는 부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1차에 2차에 기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이하여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 면에서 굉장히 이제 심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심화가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뭐가 되느냐, 심화 단계로 넘어와서 마무리를 갖다 한다 그런 이야기로 3단계를 갖다 나눈다는 게 저희 책의 특징이고 또 제가 강의를 할 때 3단계를 단계별로 이렇게 간다. 그래서 단계별로 가지 않으면 답을 쓰는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답을 그대로 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시험의 범위도 넓어졌고 또 답이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한 바로 소양을 단계별로 기초, 내용, 심화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꼭 명심하며 수업을 들어달라는 이야기가 바로 케이스 속에서 우리가 따져줘야 하는 첫 번째 이야기다. 여기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바로 네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보통 책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조직에 대한 구조론이다. 조직의 구조. 조직에 대한 구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됐죠. 그래서 조직 구조론이 플러스 1단계,
케이스에서 1단계 케이스 스터디에서 1단계 가고 조직 구조론이 추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론은 시험 문제를 갖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 3단계 시험 문제를 갖다 낸다 이럴 때는 시험 문제에서 비교적 여기서 한 2개 정도 내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디 되느냐 하나 정도 내어서 주관식 3문제를 갖다가 통상 큰 문제 속에 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갖다 대비할 때 바로 기본적인 경영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경영 조직론의 이야기만 가지고 얘기할 때 기초 내용 심화의 단계로 분리해 있다 그러는 데서 한 단계 나가며 여러분의 소양을 쌓아야 된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를 아예 뭐 평면 처리해서 1장부터 끝장까지가 다 하나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떠냐 그러면 공부를 갖다 비전공이나 또 초기 한다든가 또 조직적이지 않으면 그 책은 어디 되느냐 그러면 궁극은 함몰 된다는 거.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책에 3단계를 갖다 분리하며 나가는 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조직의 구조론의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거 더 추가가 되어서 통상 여기에서 2문제, 여기에서 1문제 나와서 3문제, 문제 100점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시키고 있다 그러는 것도 먼저 추세 분석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가벼운 속도로 우리가 쭉 이야기를 뭐 하나하나 내용은 본수업할 때 여러분하고 이야기하지만 OT 시간이니만큼 하나하나 기본적으로 출제되었던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인가를 좀 한번 살펴보는 게 매우 1교시 OT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내용을 갖다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로 들어가죠. 맨 먼저 기출됐던 문제 유형은 거의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케이스 속에서 얘기하는 조직 행동론 속에서는 2단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바로 개인, 온리원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심리. 여기는 거의 개인 심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자기 혼자.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이라는 말은 2인 이상이 모였을 때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집단과 조직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셔야 되죠. 집단은 바로 여러분 일시적으로 또 형성됐다가 해치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지만 조직은 영원히 기업으로 말할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하나의 뭐가 되느냐 구축이 되는 바로 조직원은 영원히 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자리를 지켜줘야 하는 이런 입장이 돼가 이건 어떤 면에서 일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집단.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되죠? 동창회, 동호회. 뭐 이런 이야기는 거의 집단입니다. 그러나 기업은 뭐가 되죠?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인에 대한 어떤 심리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 조직의 행동에 있어서 개인 심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죠. 집단은 뭐가 되느냐? 2인 이상, 여기도 2인 이상이 되는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집단은 일시적이다. 영원한 게 아니다. 또 고정적인 게 아니다. 픽스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라면 뭐 동창회 같은 거 길거리에 가수가 노래 부를 때 모여있는 그 집단. 이건 뭐가 되죠? 집단입니다. 왜? 나중에는 해치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삼성에 뭐가 되느냐? 어떤 조직. 삼성의 조직은 영원에 의해 되죠. 바로 나가야 된다. 기업은 영원하다고 볼 때 영원의 원칙을 따른다. 이래 대해서 이 2가지는 2인이지만 일시적이냐 영원하냐에 따라 구분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영역별로 바로 기초의 이야기 개인 집단 조직, 내용에 대하여 개인 집단 조직, 그리고 심화에 대하여 개인 집단 조직. 이 3단계씩을 갖다 분리하며 나간다 그러는 걸 꼭 생각하며 수업을 들어주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구조론 이야기는 바로 설계를 어떻게 하지? 형태가 어떤 게 있느냐? 그리고 환경이 어떠냐? 이 3가지 관점에서 거의 대다수가 구조론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 있다 그러는 거. 바로 여기 이야기죠. 구조론 이야기. 여기는 바로 시험 문제에서 설계,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지? 그리고 형태가 어떤 형태가 있지? 그리고 어떤 환경을 갖다 주어졌을 때 조직은 발전하고 진화하는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게 우리 책의 흐름이다 그런 이야기. 20년간 문제는 거의 이 속에서 2개, 여기서 1문제 정도. 뭐 아니면 원래 같은 경우는 여기 3개, 여기는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그러나 거의 비중을 조직 행동론을 2개 정도 본다면은 여기에 뭐가 되느냐? 구조론은 1문제 정도 내서 전체 3문제를 갖다 구성하고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며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걸 꼭 아시고 20년간 어떤 문제가 되느냐? 물론 뭐 이걸 갖다 짧은 시간에 어떤 문제다 그러고 답은 못하면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본다는 이런 입장, 한번 먼저 본다는 이런 입장에서 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2002년도 바로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3가지 중에서 바로 개인, 그리고 집단, 조직은 빠졌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구조론의 유형, 요 두 개와 요게 하나, 이렇게 구분되면 문제가 나왔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여기도 개인이 나오고 그다음 뭐가 되느냐, 설계. 이것도 역시 어디든 조직의 구조론의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도 바로 두 문제는 뭐가 되느냐, 행동론의 이야기인데 개인 쪽에서 나왔고 설계에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년도에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집단, 그리고 이게 집단, 그리고 이게 설계. 여기도 왜 되느냐, 두 개 하나로 우리가 구분되며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개인, 집단. 여기는 전체가 뭐가 되느냐, 조직 행동론의 이야기로 세 가지가 나오고 구조론은 나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가 2006년도에 보면 바로 여기도 왜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집단 조직은 뭐가 되느냐, 바로 잘 알지만 2인 이상이고 여기도 2인 이상인데 일시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영구하다라는 게 조직이 되겠죠. 여기서 두 개가 나오고 환경은 조직의 구조론 속에서 나왔던 환경 문제였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집단의 의사결정, 리더십에 대한 중점 집단, 그다음에 학습 조직이라 그러는 환경의 문제까지를 우리가 논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조직 정치가 어떠냐, 조직 정치.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원래는 조직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이끌어가고 다른 조직과 조직끼리 어떻게 되느냐, 파워를 갖다 형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게 조직 정치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을 갖다가 우위하기 위하여 서로가 경쟁될 때, 대립될 때 서로가 자기가 파워를 잡기 위한 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조직 정치라고 부르죠. 이때 일어나는 이야기. 근데 이런 조직 정치가 때로는 창의적인 부위를 유도식이죠. 그래서 사람을 그냥 놔두면 영원한 평화는 잘못하다 보면 뭡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또 왜 되느냐? 더 발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여기는 뭐냐? 창의적인 부위를 갖다가 유도할 수 있다. 왜? 조직 정치가 심하면 창의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죠.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도 환경이 있다. 그다음 여기도 개인, 조직, 유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문제 분석을 먼저 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 여기도 이제 2010년도에는 개인, 집단, 환경에 대한 문제. 그다음 여기는 개인, 집단, 환경. 이 매년마다 거의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조직 행동론의 두 개,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조직 구조론의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미 거의 정설풀이다. 그러는 거의 대다수가 우리가 봤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2년도 역시 와서 뭐 여러분 잘 알지만 집단이 있고 유형이 있고 환경이 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집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유형과 환경은 바로 여기에 조직 구조론 설계 쪽에서 두 개가 나왔네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알아두고, 여기도 집단 조직은 어디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조직 행동론이라면 환경 역시는 조직의 구조론에서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요인, 개인에 대한 이야기, 조직에 대한 이야기, 환경에 대한 이야기, 이건 바로 두 개 하나로 이렇게 구분됐네요. 그럼 이제 공정성 문제 15년도에 나왔던 이야기들, 15년 나왔던 이야기를 가만히 본다면은 바로 여기는 개인 조직이 나오고 그다음 뭐가 되느냐, 바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보면 여기도 왜 되느냐, 개인과 집단이 나오고 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가 본다면 집단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왜 되느냐, 조직에 대한 문제가 나오며 그다음에 유형, 바로 조직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 거의 두 개 하나 이게 정석풀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죠. 2018년도 뭐 여기도 역시 이제 보면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제 문제가 길어지죠. 2018년부터 문제가 어디 되느냐, 패턴의 양상이 단순하지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옛날은 그냥 기본적인 골격을 물었다면 지금부터는 바로 응용을 갖다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책이 바로 세 단계로 구분된 이야기, 조직행위 속에서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하여 단계를 셋으로 나눴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죠. 상당히 어디 되느냐, 심도 있는 이야기를 묻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조직, 그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집단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가 나오고 22년도 2020 조직 개인이 나왔죠. 그다음에 조직 개인, 여기는 이제 이때만 해도 이런 조직 행위론에서 다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조직 행위, 조직 구조 이렇게 2대1로 구분되지만 아닐 때도 있다 그러는 거 알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출제 내용 20년간 출제 이야기를 분석했을 때 궁극은 뭐가 되느냐, 외형적 형식 구조에 역점을 뒀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내용 파악으로 옮겨졌다.
문제가 옛날은 그 껍질 속에서 우리가 따졌다면 이제는 내용이 면에서 어떠냐, 충실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역점 뒀다 하는 이야기를 파악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결론은 이겁니다. 출제는 바로 구조의 역점을 뒀다면 이제 어디 되느냐, 바로 내용적 파악에 역점을 뒀다라는 거. 외형 극급질 시험 문제에서 이제 내부적인 이야기를 갖다 충실히 알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로. 옛날은 어떻죠? 선생님이 뭐 2011, 12, 13년도에 뭐 신림동에서 이제 학생들 몇백 명 있는 가운데서 강의할 때만 해도 시험 나올 걸 갖다 딱딱 찍어줬어요. 왜? 매년 반복되고 내용 되니까.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걸 줘서 학생들이 페이지 채우기에 역점을 뒀다 이거죠. 이건 뭐냐? 바로 이 형식적인 입장이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형식 바라지 않습니다. 몇 페이지를 쓰느냐 이거 신경 안 썼습니다. 옛날은 몇 페이지 써라. 그래서 뭐 했던 말 또 쓰고 또 비슷한 말 쓰고 반복해 써서 페이지를 채워나간다. 이때는 페이지 역점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시험이 페이지 위주에서 뭐가 되느냐. 바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내용이냐. 내용 면으로 우리가 구분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페이지에서 뭐로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외형에서 궁극은 내용으로 어야 되느냐. 그런 변경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내용 중심입니다. 그 껍질 이야기를 얘기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 유형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는 게 20년간 기출문제를 쭉 보면 느꼈고 거의 두 개 하나 이렇게 우리가 되고 조직의 이론에서 구조 이론에서 2대 1로 나왔다. 아닐 때는 뭐 3개 나오고 여기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죠? 자, 이걸 여러분 알면 내용의 전체는 외형에서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를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드리죠.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2021년도의 문제, 뭐 여기 나왔던 문제를 갖다 우리는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본 수업 문제 풀이할 때 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는 30회 2021년도 문제 사례도 우리가 드러났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물음에 대하여 답하라 그러고 50점짜리를 줍니다. 50점짜리를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하여 하나하나 그 속에서 물음을 갖다 각각 두며 문제를 갖다가 하나 속에 50점짜리 속에 20점, 15점 그리고 나중에 15점 전체 50점이 되게끔 3개 문단을 갖다 나눈다 이거죠. 그래서 50점짜리 하나를 줬다 그러면 50점 그대로 묻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1, 2, 3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구분하며 나가더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며 나가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나왔던 문제는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풀며 나가도록 하고 문제 패턴은 이런 거다 그런 거. 그리고 문제 2에도 이제 보면은 바로 1, 2, 3, 4 합하면 모두 몇 점이냐? 6점, 6점, 그 다음에 얘들은 7점, 그 다음 6점. 이 점수를 갖다 이렇게 분리시키며 나간다 이거죠. 그래도 이제 뭐 문제를 갖다 하나에 의하여 뭐 많이 점수를 주고 이러지는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문제도 보면 25점짜리로 나오는데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우리가 같이 풀기로 하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이런 시험 문제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기초 조직 다지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초를 다져주지 않으면 비전공 학생은 거의 태반이 무너지고 바로 힘을 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조직의 행위에 대한 이해라든가 개인 행위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쭉 본다 그러면 이까지가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조직 행위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바로 요까지가 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일종의 리더십까지는 뭐를 갖다 얘기하죠.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집단을 얘기합니다. 집단.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게 뭐가 되죠? 조직이단 말이야. 그 조직에 대한 뭐가 되느냐 행위로는 거의 요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뼈대를 잡는 게 기초 단계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개인은 어떠냐, 집단은 어떠냐, 조직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쫙 분석하면 내용으로 기초를 다져줘야 된다. 물론 전공하신 분의 경우는 이미 1차 할 때도 공부를 좀 했던 부위의 중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전공 학생들 이런 경우는 거의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이런 구분이 안 되면 바로 조직 행위에 손을 댈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전공을 뭐 경제, 1차에서 경제 시험을 봤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바로 경영에 대한 이런 부위가 한 번 더 조직 행위에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며 개인,
집단, 조직으로 구분이 된다는 걸 알아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 정리로 가면 여기도 이제 내용 정리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가 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용에 대한 심화 일종의 정리가 된다. 그래 조직 행위를 어떻게 보느냐, 개인은 어떠냐, 학습은 어떠냐, 인지는 어떠냐, 동기부여는 어떠냐, 리더십은 어떠냐, 이런 이야기까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개인의 역점을 뒀죠. 그래야 이제 조직에 대한 입장이 나옵니다.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는 순서가 바뀌어서 조직의 구조, 조직의 문화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룹, 집단입니다. 집단. 그리고 의사소통의 갈등과 협상력은 집단이죠. 그죠? 순서를 약간 바꿔서 여기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조직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조직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여기는 뭐냐? 집단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책에서 내용으로 정리를 시키며 우리가 나갈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역시 어디에 되느냐? 그럼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심화에 가면 이제 거의 대다수가 어디에 되죠? 심화 쪽에 가면 개인.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개인까지 갑니다. 쭉 가서 어디에 되느냐? 그럼 나중 가면 이제 어디에 되느냐? 집단으로 넘어가더라 이거죠. 집단. 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리더십, 권력, 갈등 이런 것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왜 되느냐? 여기부터 이제 조직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조직에 대한 뭐가 되느냐? 집단이 나오고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 조직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로 책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해를 하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걸 갖다 이해를 하며 나가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마지막에 조직에 대한 구조론의 이야기가 있죠. 구조론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떤 변화를 갖다가 이루어지느냐? 생성에 대한 단계. 그리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떤 발전의 단계.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갔을 때 조직은 어떤 구조를 갖다 가지느냐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발전하지? 그리고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변모하는 모습, 변모의 모습. 이 세 단계를 갖다 거의 생성되고 발전하고 변모하는 모습을 조직 속에서 우리가 다 따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조직의 구조론 속에서는 조직 자체가, 여기에 대상은 오직 조직입니다. 조직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변모되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충분히 우리 전체 조직의 행위는 충실하다. 그리고 1단계도 3단계를 구분하며 기초이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내용에 대한 정리, 심화, 3가지로 구분하고, 마지막에 조직의 구조론 속에서는 생선, 발전, 변모의 단계를 이 책에서 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며 또박또박 따라온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로 끌어올리는데,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방어가 아니라 전략 과목이어야 된다 이거죠. 조직 행위 정도는, 조직에 대한 행위는 거의 한 60점, 70점 정도 돼서 10점을 딴 과목에 2차에 올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평균 60점을 따는데 10점의 여분을 가져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특히 비전공 학생 같은 경우는 앞에 배우는 기초이론에 역점을 두며 차근차근 따라오며 이제 단계별로 되어 있다는 데서 알고, 마지막에 나온 이제 조직의 구조는 생선, 발전, 변모의 양상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하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전체에 좋은 점수를 받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OT에서 말씀드리며, 끝까지 여러분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아주 승부를 거는 이런 정신으로 들어가서 조직 행위론 을 좋은 점수로 거둬서 한 70, 80 정도에서 10점, 20점 정도를 딴 과목에 끌어주는 이런 중추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며 OT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